리버풀 절망편 보강해야 하는 자리가 이제 한 5자리? 이렇게 나오는 구조가 여러분들 디아스 만약에 날리게 되면은 레프트 윙은 당연히 각보 홀로 안 되니까 데려와야 되죠. 그리고 이 자리도 누네스 날리고 하면은 9번 데려와야 되지. 살라도 만약에 안 되면 당연히 데려와야죠. 그다음 아놀드 나가게 되면 이 자리도 데려와야지. 레프트백도 이번에 업어오기로 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5자리 날려야 돼요. 반다이크는 그래도 그 절망편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 봐요. 반다이크마저 재계약 못하는 시나리오는 저는 없다고 봐서 여기만 재계약하고 나머지 날아가는 그 보강을 거의 5자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리버풀이 이 5자리를 보강하려는 싸움 절대 안 하지. 4자리 정도는 모르죠. 이거는 주전 자리는 확보한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판매하는 건 돼도 지금 이 주전 라인업에서 바꿔야 되는 자리가 그럼 5자리를 2개는 안 하죠. 백업이랑 주전을 혼합했을 때 4자리 정도를 감안하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살라를 지금 날릴 확률은 좀 낮죠. 지금 솔직히 계속 고민은 돼요. 저도 살라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계약 기간 뭐 이런 건 나오지만 리버풀이 9번이랑 레프트 윙까지도 보겠다고 하면은 살라 자리를 날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9번 자리를 우선 바꾸겠다? 그러면은 뭐 살라는 반반이겠지만 웬만하면은 남겨두려 하겠죠. 우선은 살라가 남는다고 보는 게 맞아요.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놀드가 나가게 된다면은 여기가 더 큰 문제예요. 레프트백은 케르케즈를 누르면은 이제 여기는 보강이 되겠죠. 로버트슨이 주전이라고 하더라도 케르케즈를 넣을 거고 케르케즈를 주전으로 넣어도 로버트슨이 백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프트백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레프트 윙을 바꾸게 되면은 이 선수 팔아야죠. 여기도 팔고 한 명 데려와야죠. 그럼 디아스가 나간 금액을 그대로 누군가한테 누를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조타 자리는 우선 조타가 나간다기보다는 누네스가 나갈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누네스가 나갔을 때 이 자리를 대처하고 그러니까 좌윙을 누르게 될 거라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매물에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디아스를 진짜 팔잖아요. 그러면은 리차드 휴즈가 세리에 쪽에 좀 능통해요. 세리에 쪽에 소스에서 데려올 선수가 있다는 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선수가 튀어나온다는 거를 아니까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레프트 윙 혹시라도 보게 되면은 레앙이 어떻게 AC 밀란에서 돈을 벌겠다면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일디즈 나올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쿠냐는 레이더망에 무조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무리 봐도 쿠냐는 리버풀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전 프로필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레프트 윙을 바꿀 만한 유형은 고든 정도급 아니면 없다고 보는데 고든을 업을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우선 시장으로 나올 만한 선수들 이렇게 보기는 할 것 같고요. 레프트백은 그래도 케르케즈의 리버풀이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건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케르케즈는 웬만하면 올 거라 봐요. 웬만하면은 본머스랑 사이도 괜찮고 케르케즈의 앞날을 막겠다는 말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르케즈랑 소보슬라이 간에 이거 친한 것도 알 거고 뭐 그런 구조들을 봤을 때는 리버풀이 레프트백은 케르케즈를 그래도 업어온다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문제는 라이트윙이 또 문제야. 라이트윙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라이트윙이 그것 때문에 살라를 그래도 남기겠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케르케즈한테도 금액이 꽤나 높아야 되는데 그거 봐야 돼. 그리고 레프트 윙도 봐야 돼. 라이트 윙 봤을 때는 막 그때 쿠두스 현실적으로 쿠두스 싸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겠던데. 그러니까 살라 자리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직전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살라 날리게 되면 좀 말이 안 돼요. 은배모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요. 여기도 우선 쿠냐를 적어두고 그 다음 뭐 이삭 관심은 갖겠다고 하니까 이삭 얘기 쓰고 세슈코는 리버풀하고 링크가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아스날하고 훨씬 더 셀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라이트백 보면은 프림퐁은 진짜 말이 안 돼요. 프림퐁이랑 브래들리를 로테이션으로 쓰겠다는 그 둘 구조를 쓰겠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렇게 데려와야 돼요. 와 여기서 센터백까지 고메즈 날리면서 데려오는 거야. 뭐 그냥 위치 조정이라고 치면은 와 이거를 이번 여름에 다 하겠다고? 대체 얼마예요 이건? 그러니까 대충 쳐볼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 레프트 윙 최소 7,500만 유로 이상 최소 그냥 8천만 유로라 칩시다 이거. 레프트백은 이미 나온 게 4천만 파운드 아닌가? 케르케즈 1,800만 유로. 와 쿠두스 누르려면 대체 얼마 될까? 쿠두스 그냥 심지어 쿠두스도 얼마 나올지는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웨스트햄 갈 때가 한 4,500만 유로 나오네. 8천만 유로 밟아야 돼? 센터 포워드 최소 쿠냐가 7,500만 유로 이상이니까 라이트백 데려오려고 해도 뭐 3천만 유로라고 쓸게요. 그냥 돈 쓴다고 쳤을 때 이거 뭐 얼마예요? 이거 현실적으로 그럼 3억 유로를
있으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자리는 레프트 윙, 디아스를 팔겠다, 템포 팔겠다. 그럼 둘 자리에서 한 1억 5천만 유로 정도 만들어 놔야 되고, 라이트백은 우리가 자기로 보냈고, 레프트백 치미카스 팔아도 얼마 안 나왔고, 살라도 자기로 보냈을 때 돈 못 벌어. 그러면은 순지출은 뭐 1억 5천만 유로 나오면서 뭐 그 정도? 한 2천억 정도는 그냥 순지출로 나가는 구조? 생각보다 쓸만한데? 라이트백만 잘 데려오면은 끔찍한 소리까지는 아닌데? 어차피 고메즈 팔아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센터백 하나 업어온다고 치면은 거기서 지출액이 엄청 크진 않은데, 뭐 그냥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순지출 2천억 누를 수는 있을 것 같던데, 리버풀? 여기서 이제 변수는 리버풀이 뭐 6번 백업을 데려오겠다, 그리고 센터백 고메즈 나가면서 그 자리 센터백 데려오는 금액을 과하게 써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10번 라인도 뭐 한번 보겠다 하면 조금 머리 아파지긴 하지. 그런데 리버풀이 이렇게까지 많이 날릴까는 모르겠고요. 이상적인 여름 이적 시장 방향은 그냥 이 세 명 다 재계약이 맞아요. 그러니까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 모두 재계약 성공. 이렇게 되면은 딱 바꿀 자리만 바꾸면 돼요. 너무 좋아. 이러면 한숨 돌릴 수가 있어. 우리는 우선 이런 자리들 보강이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레프트백만 현실적으로 케르케즈 그냥 바꿔두고요. 그 다음에 9번 자리 보면서 우선은 그냥 푸냐라도 적을게요. 이렇게 바꿔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고 나머지 자리 상황 보면서 바꾸겠다. 팔 선수도 조금 팔고 뭐 디아스도 그냥 구조 두면서 뭐 이렇게 가겠다 하더라도 뭐 각포도 있고 케르케즈 쓰는 방향에서는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아스 나가겠다고 하고 여기가 현금화가 된다면 바꿀 수는 있겠죠. 어차피 각포가 있기 때문에. 살라 3년? 말 안 돼. 살라 2년이 맥스죠. 구단에서 절대 3년 안 줄걸요. 구단이 살라 3년 주면 오히려 구단한테 욕할 듯. 3년 하면은 또 언제 리빌딩을 할 거야? 언제 데려올 거야 또? 우리 기준에서는 사우디를 갔으면 하지만 살라는 사우디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돈이 필요한 선수도 아니고 애초에 이제 명예 그리고 뭐 이런 트로피랑 기록을 새로 깨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선수지, 그런 거 아니라서 사우디를 별로 가겠다는 그게 없어요. 지금도 사우디 안 가고 싶어하는. 근데 만약에 돈 필요했으면은 재계약을 아예 안 하죠. 진작에 나가지 않을까? 지금 구단이 갑이에요, 이 살라는. 그리고 리버풀도 만약에 살라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져가고 싶었으면은 지난 시즌에 팔았어요. 천문학적인 비도 왔는데도 남겼다는 것부터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살라를 돈적으로 보고 있다는 개념이 아예 아니에요. 핸더슨이든 파비뉴든 돈적으로 되고 본인도 약간 나가고 싶다는 의사 있으니까 바로 날렸거든요. 살라는 훨씬 더 천문학적인 금액 왔는데도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구단에서. 그거는 리버풀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살라는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살라가 인터뷰적으로도 본인 재계약 어필 이런 거 안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살라 저는 계약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사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거의 끝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우승 거의 확정 나면은 살라 반다이크는 동시 터질 것 같아요. 살라가 시즌 초중반에 했던 인터뷰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봐도, 그리고 살라 에이전트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살라는 거의 한 것 같아요. 암튼 그래서 리버풀이 봤을 때는 제일 이상적인 건 그냥 재계약 다 성공시키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크게 영입 보강을 당장 미친듯이 안 해도 돼. 케르케즈는 데려오면서 이건 바꿀 확률이 매우 높고, 쿠냐는 바이아웃 지른 다음에 이 센터백 백업 자원 보면서 코나테 그 뒤에 하위선 같은 선수 누를 수 있으면은 뭐 눌러도 되고, 하위선은 이미 바이아웃 공개됐잖아. 솔직히 하위선 1년 만에 저금액 받는 거 좀 억울하긴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센터백 매물하고 6번 매물 찾고 막 윙라인 찾을 때도 나이대랑 이런 거 해가지고 스타일 몰라도 리버풀이 좋아할 만한 프로필 하나하나 할 때 하위선도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 선수가 뭐 양발된다고 하고 뭐하고 유망주인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때도 본머스 가버리니까 빼버린 이 선수인데, 하이선이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보여줬다. 지금 바이아웃 누르면은 다시 나중에 재판매를 하더라도 그 값은 무조건 뺄 수 있으니까 리버풀도 하이선은 참가할 거예요, 나오게 되면. 쿠냐가 여러분들 아스날 같다고 생각해도 좀 짜증나. 벌써 너무 보강이 잘 된 느낌이야. 어차피 맨시티는 쿠냐 안 노릴 거고, 쿠냐를 노리는 팀은 첼시, 맨유도 노릴 수도 있죠. 혹시라도 뭐 첼시, 맨유, 뉴캐슬도 이상 나가는 거 막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보강하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있겠죠. 첼시 갔을 때도 쿠냐 좀 짜증나요. 잘해요. 리버풀은 어떤 전체 틀을 보는 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냥 쿠냐를 데려와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9번 누구 있어요? 9번 한 명만 써보게. 이름 쿠냐를 그냥 중앙 툴로 9번 넣은 다음에 이 자리 그냥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꿨으면 어떤가 여러분들 느낌상. 근데 레앙에다가 쿠냐에 잘라놓고 이거에다가 마카랑 소보에다가 이 자리도 하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케르케즈로 기동력 올리니까 이거 개사기인데. 만약에
누군가 팔 수 있다면 디아스 팔고 누네스 팔고 레앙 쿠냐 바꾸면은 캐리케즈 데려오고 이거 끝 아니야? 3명 재계약만 어떻게든 앉혀버리면은. 여기서 센터백 한 명 보강한 다음에 10번 라인 중에서는 살짝 쿵 한 명 보면은 레앙 쓰면서 돈 그대로 바친 거거든요. 레앙이랑 쿠냐는 만약에 디아스랑 누네스 둘 다 팔고 그 다음에 뭐 뉴스에서 한 명 팔았다고 치면은 그냥 이거 이적료 퉁치는 거거든요. 둘이 만약에 데려오게 되면은. 쿠냐 바이아웃 이미 나와 있고 뭐 레앙도 뭐 진짜 한 1,500억 눌렀다 쳐 그냥. 디아스 플러스 누네스 플러스 켈러 해가지고 레앙 플러스 쿠냐를 만들어. 그 다음에 케르케제는 치미카스 팔고 플러스 알파로 만들어. 모튼, 벤도크 뭐 이렇게 팔았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우선. 그 세 번째로 이제 하위선을 만들 거면 고메즈 플러스 알파 뭐 누구 또 팔겠죠. 누구 좀 찾아봐야지 우리. 또 누구 팔 수 있지? 오엠백 팔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3명 그냥 갈아치우는 거 바로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놀드 자리까지 뭔가 보강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죠. 레앙한테는 너 S급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S급 가능성이 그래도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그 성장 그 폭이 남아있어. 아직 그 게이지가 남아있는데 디아스는 그 게이지를 다 소모했어요. 이미. 디아즈는 그 소모를 한 상태에서 그럼 리버풀이 디아스한테 뭔가를 얘기할래? 아니면은 그 게이지가 남아있는 선수한테 볼래? 라고 하면은 무조건 금액 비슷하게 바꿔치기만 할 수 있으면은 바꿔치기 해도 되죠. 사실. 근데 만약에 디아스를 두고 봤을 때 괜찮대요. 그냥 슬롯이. 그럼 뭐 저도 그걸 두고 미친 선택이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남미 선수들이 이렇게 많으면은 전 안 된다고 봐요. 사실 쿠냐도 브라질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건 있긴 한데 디아스랑 이번에 메갈리스터도 그렇고 뭐 누네스도 그렇고 남미 가가지고 너무 많이 뛰고 와. 디아스는 애초에 체력적으로 보더라도 한 시즌을 완전히 풀타임으로 계속 뛸 수 있는 타입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많이 뛰고 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휴식 주고 몇 경기 쉬고 한 시즌을 두고 봤을 때 출전 타임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저는. 알리송도 남미인데 나오죠. 그쵸. 키퍼하고 사실 이 센터백 라인들은 저는 남미 상관없어요. 체력 소모가 그렇게 큰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성과를 내는 이것 또한 일정 값을 계속 뽑아주는 게 아니라 뽑았다가 나왔다가 이번 시즌 13골인가 디아스가 아마 넣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리그 5라운드까지 5골 넣었고 그 다음에 3골인가 4골 넣었어요. 리그에서. 나중에 그 뒤에 23라운드 전체 통틀어서.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때 한번 헤드트릭 넣은 다음에 아마 못 넣었거나 한 골 넣었어요. 만약에 그 값을 두고 플러스 알파로 레앙 같은 선수로 25, 26 딱 또 이제 진입하는 선수로 바꾸겠다 하면은 저는 찬성할 것 같아요. 저는 레앙 정도면. 그리고 일디즈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일디즈를 데려온다면은 쿠냐가 레프트 윙 자리도 나오는 것까지도 감안할 수도 있어요. 일디즈라는 선수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각포를 1순위로 두고 2순위에 일디즈를 두고 이 시간을 버틸 수가 있느냐에 대한 감안을 해야 돼요. 저는 일디즈를 자세히 보진 않았고 몇 경기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선수 맞아요. 근데 05년생이에요. 05년생. 혹시라도 디아스를 매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즉시 전력감이 필요함. 일디즈는 이제 05년생.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약간 감안해야 될 거라서 그럼 각포 1선발, 2선발 이거로 시즌 운영이 가능할지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대로는 참 이상적인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디즈 플러스 쿠냐를 누르겠다? 나빼드. 이래도 되긴 해요. 쿠냐 또한 레프트 윙으로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구조 바꾸겠다고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9번도 눌러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일디즈 플러스 쿠냐 플러스 9번 이러면은 납득해요. 저는. 근데 레앙 노리겠다고 하면은 장차 각포를 나중에는 한번 매각 그림 그리겠다는 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희망적인 구조에서 한번 봤을 때 97년생 디아스를 99년생 레앙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레프트 윙은 레앙 플러스 99년생 각포거든요. 이 소리는 장차 각포를 판매한 다음에 그 자리 어린 선수 데려오겠다는 구도라고밖에 해석을 못합니다. 같은 연령대 둘 박아놓고 20 후반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탑 포지션이면 몰라. 이 해석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레앙 같은 선수를 그대로 눌러버렸다. 그러니까 97을 99로 바꾼 건 상관없거든요. 이건 오히려 좋은 거죠. 어차피 2년 정도 더 있고 성장 가능성이랑 그 폭 봤을 때 더 괜찮다 하면 누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냥 99 레앙하고 99 각포를 같이 레프트 윙에 박았다는 거는 우선 레앙한테 지금 계약 구조를 더 길게 줬을 거고 또 주굿도 더 많이 줬을 거고 각포한테 그럼 그걸 또 안겨줄 확률은 좀 낮죠. 사실. 그걸 하더라도 판매 가능성은 이 둘 중 한 명이 못했을 때 바로 20대 후반부 갔을 때 갖다 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진짜 이런 선수를 누를 거라면은 장차 나중에 몇 년 뒤에는 각포를 바꿔치기 하겠다는 생각
하나까지 봐야 돼. 그래서 마냥 쉽게만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죠. 05년생 일디즈를 눌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99년생 각포 1선발, 05년생 일디즈 2선발, 그리고 99년생 쿠냐 이제 3선발. 그냥 이거는 2선발 3선발 고려하지 마세요. 좌윙에서 이렇게 3명을 두면서 운영하고 싶다라는 개념이 있다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만약에 그냥 바꾸겠다, 미래지향적으로 리버풀은 가는 팀이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멀티플레이어에다가 다 쓸 수 있는 선수들 둘 업어올 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레프트 윙하고 센터 포워드 라인 다 바꾸는 게 낫긴 해. 그래서 운영면에서 본다면은 여러 시나리오들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무조건 살라, 반다이크, 아놀드를 재계약을 시켜놓고 이 소리를 해야 된다. 또 다른 희망 버전으로 하면은 우선은 이게 소브슬라이나 메갈리스터 자리 이런 거 날리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 말고 1번 시나리오를 사비 시몬스 어버와 아니지 사비 시몬스 플러스 쿠냐죠. 이러면 사비 시몬스 누르는 것도 뭐 그림 볼 수는 있죠. 10번 라인 하나 보강해보겠다고 감안하면서 윙하고 10번 쓸 수 있는 자원 넣고. 근데 시몬스는 왜 이렇게 저평가당하는 거 같지? 시몬스 다음 세대 공미 라인 중에서 얘도 5손가락일 텐데 사비 시몬스 03년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공미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경합이 안 되는 거 아니라면은 다 테크닉이 있거든요. 경합을 가기 전에 잘라먹는 거로 봐야 되는데 너무 깎아먹은 거 아니야? 라이프치히에서 볼을 찾잖아요. 수비랑 압박 개념에서는 일정 수준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팀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전방에서의 압박 개념을 그냥 토대로 그게 없으면 뛸 수가 없는 곳이라 가지고.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리버풀 왔을 때도 적응도가 빨랐던 이유는 로제 감독 아래에서의 이해도가 있어서 바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비 시몬스를 얻게 되면은 랍치에서 갖고 있는 이 이해도를 리버풀에 붙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비 시몬스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매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선수라 가지고 야 이게 맛있긴 하다. 네. 레앙만 와도 진짜 맛이 아예 다른데. 레앙 쿠냐 맛보고 캐르케즈 해가지고 좌라인들 그냥 싹 바꿨을 때 와 이거는 존나 센데. 레앙 얘 주급 얼마 받아요? 25만까지도 맞춰줄걸요. 그냥 레앙 하게 되면은 레앙 쓰고 살라 나가는 타이밍 맞춰서 우측 밸런스 높여도 돼. 그리고 캐르케즈가 대인 수비 진짜 좋아. 레앙 주급 얼마 안 받는데요 얘? 어떤 데는 주급 지금 15만 파운드 받고 있다는 애도 있는데 얘 25만 파운드 주면 돼. 그냥 20만 파운드 한 다음에 플러스로 이제 보너스 주면 돼. 레앙 올 거면은 디아스 팔아야 되니까 디아스 판 금액으로 누르면 돼요. 재계약을 애들 다 물린 다음에 디아스, 누네스, 켈러 포함 금액을 레앙 쿠냐에 그냥 그대로 박으면 돼. 어차피 마마르다 슈빌리 왔고, 캐르케즈는 치미카스에다가 모튼 도크 값진걸로 받고, 하위선은 고메즈에다가 이거 플러스 알파로 바꿔치기 하면은 포지션 4곳 보강하면서 이걸로 퉁치고, 주급 좀 떠받는 거는 올해 챔피언스리그 가면서 높았으니까 주급 좀 잠시 한 2년 정도 버텨. 야 이러면 좋은데? 이런 다음에 바세티치만 와가지고 스쿼드 멤버로 성장시키면은 구조적으로는 너무 이쁜데? 하이선을 뭐 못 데려온다면 다른 샌백이라도 본다 치고 우선 2-3명만 업어오면은 와 이거 연금술인데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9번 자리만 좋다 판매되는 타이밍 보면서 피지컬 좀 받칠만한 선수 하나 너무 좋은데? 완전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냥 레앙만 없고 쿠냐랑 캐르케즈는 그냥 현실 감안해도 이거는 그냥 상상이 그건 아니라서. 오히려 상상은 이 3명을 다 재계약한다는 게 오히려 또 지금 상상 수준이지. 이 아놀드 자리 여기를 구해야 된다. 난이도가 몇 배는 올라가지. 이 자리 아놀드 브래들리 적잖아요. 갑자기 무게감 확 떨어진다니까 이건데. 브래들리 코나테로부터 나오는 이 빌드업 부담감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좀 의구심이 생기는 거라서 이 자리가. 그리고 브래들리는 여전히 리버풀은 플랜 A로 안 볼 거예요. 브래들리도 부상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한 시즌을 온전히 그냥 다 뛰어보지도 못하고 있어. 그리고 브래들리가 그럼 마냥 어리냐라고 하면은 03년생 어린 건 맞아. 근데 적어도 몸 상태로는 그럼 보여줬어야 돼요. 몸 상태로도 지금 한 시즌을 온전히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브래들리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풀백 자리는 힘들어서 여기 플랜 A로 누군가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이게 확 올라가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 캐르케즈한테 돈을 썼잖아요. 만약에 리버풀이 풀백에다가 돈 쓰는 거 10년 만일 수도 있어. 그냥 좀 높은 금액으로. 10년 뭐야 그냥. 페네이 스포츠 그룹이 구단 인수한 이래로 풀백에게 큰 돈 쓴 게 해봤자 호세 엘리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거의 풀백은 돈 안 쓰고 싶어하는 팀이라서 여기서 캐리케
스케즈를 쓰고 우풀백 자리도 꽤나 돈 쓴다? 말 안 돼. 돈 쓴 적이 없다 봐야 돼요. 로버트슨도 바꿔치기 한 거라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3명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만 돈 하면은 꽤 돈은 그냥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6번 백업 아니면은 10번 백업 찾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이제 조금만 더 추가로 돈 쓰면은 구조 너무 이쁘지. 그냥 재계약만 어떻게든 성사시키면은 진짜 세긴 해요.